FPS는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당 프레임인데, 프레임은 이제 화면을 송신하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당 프레임을 제가 이제 알기로는 24장, 그러니까 24프레임이죠. 24fps가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영상으로 인지한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이런 그림처럼 말을 지금 하나하나 찍었어요. 그죠? 이게 하나하나 이미지잖아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16장 되네.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이제 돌리는 거죠. 이 사진들을 이런 원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원판에다가 걸어 놓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건 다음에 이게 이제 돌림판이죠. 그래서 이걸 딱 돌리잖아요. 딱 돌려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시각으로서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만 딱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돌면은 영상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나열된 것을 영상으로 보는데, 이런 이제 역사적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프레임 퍼 세컨드는 1초당 그러면 24장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움직임을 이제 표현할 때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제 화면을 보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렇고, 어찌됐건 평면으로 된 곳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FPS로 보는 거예요. 여러 이미지의 이제 결합인 거죠. 여러 이미지에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슈팅 게임 이런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선 하나가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 만들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로도 가고 좌우 상하좌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동하는 거를 이 화면상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예요. 물리적으로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평면인 화면뿐이고, 화면에서 움직임은 사실 얘도 다 움직이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눈에 움직이게 보이냐는 거죠. 한 장 한 장 찍은 거예요. 그렇죠? 우주선이라고 하는 애가 화면이 되게 여러 개인 거죠. 화면까지 같이 해보면 그렇게 될 거잖아요. 좀 줄여볼게요. 화면이 되게 여러 개의 그 이미지로서 이걸 계속 보내는 거죠. 컴퓨터가 우리한테, 화면한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쭉 보내주는 거죠. 근데 보내주면서 그 우주선이 위치가 살짝씩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쪽으로 가고, 얘가 또 일로 가고. 요런 이제 사진들, 이미지를 그냥 하나로 쫙 펼쳐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줄 때 초당 굉장히 많이 보내줄 수가 있어요. 60fps 이렇게 되면은 1초에 60장을 한 방에 우리한테 차라락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 같이 보여주는데 그러한 표현이 돼요. 우리가 개발자로서는 이 사용자한테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FPS로 보여주는 겁니다. 초당 내가 많이 보내주는 걸로 만드는 건데 실제로 그런 걸 만들려면 되게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파일 게임이라고 하는 이 모듈이 그러한 기능을 이미 다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 우리 코드 중에서 클락 틱 있죠? 틱 얘가 FPS를 설정을 해요. 이 숫자를 2로 맞추면은 2 FPS인 거고 이걸 24로 하면은 24 FPS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화면 같은 거 얘기할 때 헤르츠가 있어요. 이렇게 될 건데 헤르츠는 이제 주사율이라고 우리가 계속 표현을 하는 단위잖아요. 그거의 단위인데 주사율은 이제 비슷해요. 이것도 초당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사율이라면 모니터가 1초당 몇 번 갱신하는가 약간 좀 다른데 어찌됐건 초당 화면 갱신 숫자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주사율이 그 헤르츠 단위가 헤르츠인데 이제 헤르츠 하면 그냥 주사율이 약간 동의어처럼 쓰이죠. FPS의 단위 FPS도 단위가 FPS예요. 같은 거죠. 그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FPS는 컴퓨터가 송신하는 그런 그 방향이고요. 송신하는 이제 데이터, 화면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헤르츠 주사율은 이거는 화면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예요. 헤르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4Hz, 144Hz, 244Hz까지도 막 나오는데 60Hz도 많죠?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FPS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면이 쏴주는 게 헤르츠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있는 거가 지금 대부분 60Hz일 거예요. 아이폰도 갤럭시도. 근데 갤럭시 쪽에서 120Hz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헤르츠라고 그러죠. 왜냐면 이거는 화면이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고 FPS는 컴퓨터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체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본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게임에서 게임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데이터들이 그런 FPS겠죠? 어쨌든 얘가 화면이고 여기서 보내주는 거는 FPS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화면이 보여주는 게 헤르츠로서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조금 뭐랄까 짝이 좀 맞아야지 제대로 보여줘요. FPS를 뭐 244 FPS를 막 보내주는데 헤르츠 모니터가 좀 사양이 낮아서 60Hz만 되는 거라고 하면 아무리 막 엄청 고사양의 FPS를 보내봤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60Hz가 전부죠. 반대로 60 FPS 보내는데 막 모니터가 144Hz짜리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60Hz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거를 아무리 낮은 거를 이렇게 좀 화면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임의로 좀 띄우는 그런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좋은 거 244Hz 이런 거 보내는데 모니터도 막 244Hz 이렇게 받으면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맞춰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이런 걸 보려면은. 그러한 좀 상식선에서 보시면 좋고요. 우리가 지금 FPS를 만들려고 해요. 칼라를 있죠? 지금 변수로 여기 fill 쪽에 넣어주고 있죠.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데 이 fill이 화면에다가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실행했을 때 실행이 안 되지? 실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거는 코드 푸는 문제풀이 그런 걸로 그냥 생각해도 돼서 그래요. 자, 저 그 필이 있죠? 칼라가 한 번은 뭐 예를 들어 검은색, 한 번은 뭐 파란색 이 정도로 할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반복문 안에 있죠? while문 안에서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칼라의 그 변수가 있죠? 지금 얘가 한 번 돌면 한 번씩 다른 걸 넣어주는 거예요. 한 번씩 검은색 넣어줬다가 파란색 넣어줬다가 검은색 넣었다가 파란색 넣었다가 그러니까 깜빡깜빡거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칼라 2, 1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이제 검은색이 0000이에요. 파란색은 이거 숫자는 좀 다른 건데 이게 반복문 안에서 칼라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칼라 1, 칼라 2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쪽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이 돌 텐데 한 번은 얘가 실행되고 두 번째는 이 친구 실행, 이 친구 실행, 이 친구 이런 식으로 한번 코드를 풀어보십시오. 어떻게 쓰면 될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while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깜빡깜빡 거릴 거거든요. 코딩 그 문제 풀듯이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보면은 if를 써야겠죠. if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블랙 해주고 뭐 만약에 아니면은 블루 이런 틀 생각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죠? 이런 걸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만약에 해가지고 조건을 적당히 줘야죠.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한 번은 블랙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조건이 아니면은 이거는 블루를 향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이런 거 할 때 꼭 플래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래그 이런 거 변수 하나 줘가지고 0을 하나 줘볼까요? 플래그가 0일 때는 블랙을 하고 만약에 한 번 블랙을 했잖아요. 그러고서 여기다가 반영을 하죠. 그랬을 때 플래그를 1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else에서는 플래그가 1일 때 들어가겠죠. 1일 때 들어갔으니까 다시 0으로 바꿔놓을까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2프레임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2라고 제가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1초에 2번 보내는 거예요. 2장. 네? 정확하게 이제 1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게임상에서 정해놓은 그 초 단위로 하는 거니까 네. 1초당 2번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24 정도 이렇게 올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 몇 번 보냈느냐가 이제 이런 개념이 돼요. 플래그를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아까 전에 그 짝수 나누기를 좀 해보시려는 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좋은 방법이거든요. 2로 이렇게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은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짝수일 때 저기를 하는 건데 이러면 플래그를 일씩 계속 올려주면은 짝수일 때는 블랙하고 홀수일 때는 블루가니까 마찬가지로 잘 되잖아. 5 정도로 해줘도 되게 깜짝 이렇게 됩니다. 1초당 5번 주는 건데 줄 때마다 이 컬러 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변수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그리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60프레임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은 60프레임이라 하면은 이게 대단히 빠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초당 많은 화면을 보내는데 거기에다가 많은 화면을 보내는 데에다가 우리의 그 우주선 하나를 이렇게 이동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찍고 여러 번 찍은 다음에 그냥 한 방에 싹 보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프레임이었습니다.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24가 괜찮은 것 같아요. 24가 뭔가 깜빡거리긴 하는데 나중에 이미지 넣고 이러면 움직일 때 이게 훨씬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 공식 문서에서 따온 거 보시면은 얘들 60으로 잡아놨죠. 60 fps였었네요. 그죠? 그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DT에다가 넣기 위해서 이렇게 1000에서 나누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알려주고 있네요. 설명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FPS 잡아줍니다. 자, 이거 플래그 하는 거는 좀 FPS 보려고 했던 거라 이거는 공유는 해드리는데 다시 지울 거예요. FPS 시험 배경색 해드리는데 다 지울 겁니다. 이거는 안 쓸 거예요. 플래그라는 거는. 그러면 컬러가 지금 현재 51, 51, 51 RGB 코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대충 한 회색 빛깔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하죠. 이제 배경을 얼추 했으니까 이미지를 넣어봅시다. 우주선 하나 우주선 하나를 넣을게요. 여러분들도 넣고 싶은 이미지 하나 찾으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장을 그 저번에 비슷하게 바탕화면에 새 폴더 하나 만듭시다. 새 폴더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파일 게임 이니셜 좀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의 파일이에요. 파일 게임에다가 저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요거 이렇게 누르시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다운로드 위치를
파이게임 이 파일로 하려고 해요. 이름은 우주선이니까 어떻게 했죠? 아니면 히어로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에 이렇게 모아놓읍시다. 여기에 적기랑 미사일 사진이랑 3개 정도 필요해요. 일단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미지 파일을 파이게임에다가 넣을 거예요. 넣으려면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겠는데 다 파이게임 모듈에 코드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를 넣는 게 뭐였더라? 이미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코드 하시도 해보죠. 파이게임의 이미지를 로드를 해야 돼요. 그럼 파이게임의 이미지 로드 눌러보면 블로그가 다 있네요. 그죠? 들어갔을 때 요거였네요. 그죠? 파이게임.이미지 로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쓰라는 거죠. 간단하대요. 이렇게 쓰면 된대요. 요거 써보도록 할게요. 파일게임 이미지 좀 로드. 그래, 파일게임 이미지는 게임 내 변수에다가 해야겠죠? 여기다 할게요. 여기에 파이게임 이미지 로드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소를 넣으라고 하죠. 이미지 주소는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요. 이 이미지 파일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속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요거 위치 있죠. 위치. 요거 위치가 주소예요. 주소. 아니면은 이게 누르고 복사하는데 이게 경로 복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딱히 안 보여요. 그냥 속성 누르시고 위치를 쭉 드래그해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문자열로 이렇게 넣으세요. 문자열로.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역슬래시 있죠. 이거 역슬래시는 다 슬래시로 일일이 좀 바꿔주셔야 돼요. 역슬래시는 슬래시로 바꾸세요. 그리고 저거 그 위치가 자기 파일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파일 이름이랑 확장자 명까지 이렇게 주셔야 돼요. 확장자 명이 만약에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여기 파일에 보기 칸 있죠? 보기 칸에서 오른 이 부분에 이제 파일 확장자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이거 체크하세요. 개발하시다 보면은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알아야 될 때가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히어로 이렇게만 뜬단 말이에요. 얘가 뭔지 알려면 또 속성 눌러가지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아니고 보기란에서 파일 확장명 체크하시면 네, PNG가 다 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로드가 된 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드 안에 이제 경로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왔어요. 그죠? 온 다음에 우리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화면 보여주는 게 이 필이었단 말이죠. 필. 근데 이미지는 또 좀 다른 걸 써요. 그래서 일단은 변수로 담아줘야지 그 변수를 쓸 수 있고 이미지는요. 이게 필이 아니고 블릿이라는 그런 함수를 쓰게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변수 써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못 찾고 있네요. 잠깐만 왜 못 찾지? 경로가 좀 잘못됐나봐요. 경로를 못 찾았네. 이게 왜 빠졌지? 테스트? 그렇지. 어, 잠깐만요. 여기가 0,0을 좀 박아놔야 돼.
그러면 될 겁니다. 오케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들어왔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미지 로드하는 거거든요. 경로가 일단 잘 맞아야 돼요. 경로 잘 확인하시고요. 뒤에 게 다 날라갔나? 잠깐만요. 이렇게 되네요. 배경음이 다 날라갔지? 일단은 로드까지입니다.